이 원자재 시황입니다. 일단 농산물 좀 하락하고 있죠. 저희는 이제 어차피 트럼프 선거 때까지만 투자하기로 해서 이제 전량 매도한 상태고요. 이후에는 이제 뭐 식량위기가 걱정되시는 분은 할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콘덴고 때문에 장기로 무작정 가져가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 아시고, 그래서 만약에 이후에 투자하실 분들은 조금 일부 넣어두고 조금 소량 넣어두고 이후에 조금 떨어질 때마다 추가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차라리 그냥 매달 오르던 떨어지던 적립식으로 하다가 그러다가 한번 식량이 딱 만나면은 크게 오르는 뭐 그런 방식 정도나 될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의 콘덴고 손실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그 휘트 밀가루만 보더라도 지금 592불인데 이제 내년 초만 해도 600불로 이제 이미 가격 600불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600불 초반으로 이미 한 15%가 넘는 콘덴고가 이미 붙어 있기 때문에 장투가 크게. 그러나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시기가 있으면 더 오를 겁니다. 뭐 단기적으로 막 700불까지 오르게 되면 당연히 오르겠죠. 그러나 아주 멀리 뭐 내년 1년 있다가 여기서 뭐 700불까지 오르는 건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농산물 전망을 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전망은 거의 다 지우고,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식량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메뚜기 때가 더 내년에도 많이 와서 문제가 생기리라 보시는 분들은 각자 판단하셔서 투자하시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한 20% 30% 높은 가격에 이미 한 내년 초나 이렇게 그러니까 내년 1년 거는 그렇게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휘트도 내년 게 611불이네요. 내년 12월이. 근데 만약에 내년까지 611불보다 더 높게 오른다고 생각하신 분은 차라리 이 월물 거를 선물 투자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ETF 롤오버에서는 또 롤오버 비용도 들고 해서 ETF 장투는 절대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ETF 하실 분들은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ETF 손실까지 먹어가면서 오를지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예, 그거는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사실 금속을 제외하고 다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이 콘덴고 손실이 금속도 없지는 않은데 금속은 그나마 조금 적고, 그리고 대다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농산물 투자는 저희는 이제 끝낼 예정이 있습니다. 이제 각자 투자하실 분들은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크루드 오일은 설명드린 그대로 되고 있죠. 그죠? 여기를 페이크 친 후에 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역시 또 윗단에서 작용을 해서 이제 윗박스에 걸렸습니다. 오르려면은 여기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중에 개인을 죽이려는 방향으로 가는 거 외에는 없냐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않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수급의 영향을 받고 수급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만기를 정리해서 이렇게 죽이는 방향으로 갔던 게 바로 지난번에 났던 이런 모습들이죠. 이런 폭락들이. 그러면 장기적인 것을 왜 무시하느냐라고 하면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ETF, 롤오버 손실, 콘덴고 손실 감안하면 장투는 안 되고, 어차피 단기적으로 들어와서 아주 낮은 가격이 있을 때 이 정도 먹고 튀는 건데, 그래서 어떤 수급적인 것보다 이런 선물놀이에 의한 것을 제가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원자재 수급대로 투자하면은 단기적으로 망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콘덴고 손실이고, 어쩔 수가 없어요. 원유는 과거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1차 상승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보통 2차 상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나 원유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원래의 적정가를 본다면 저는 한 이 정도 수준이 원래 적정가, 예전에 100불은 사실 사우디랑 미국이 그냥 높게 잡았던 것이죠. 100불 넘어갔을 때. 근데 원래는 장기 차트상으로 봐도 그렇고 한 이 정도에 머물러도 크게, 50불 전에 머물러도 크게 이상할 게 없는 건데, 그러나 이제 그 생각은 있죠. 문제는 이제 미국이 산유국이 됐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미국이 산유국이 됐다. 일단 바이든 당선 후에 조금 이제 눌리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기차를 키우려고 하는, 정책적으로는 당연히 상승의 제한, 뭐 떨어질 것까지야 없겠지만, 그죠? 떨어질 것까지 뭐 예전처럼 막 20불 아래로 떨어지는 거는 말이 안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상승은 좀 제한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나 그게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개인들이 하방을 치게 되면 또 상승할 것이고, 그리고 사우디나 또 이제 글쎄요, 바이든이 그걸 컨트롤할 수 있을지. 어차피 월가와 손을 잡고 하는 일들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급 분석보다는 미국의 이득을 위해서 조금 분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후에 이제 오르더라도 한 번 더 하락했다 오르더라도 한 개인적으로 한 60불 정도 보고 있는 건데요. 근데 60불이 이제 단기에 딱 오르면은 50% 가까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한 4, 5개월 이상 늦게 천천히 오르게 되면 그것도 50%, 60%다 못 먹고 수익이 한 30% 정도로 제한이 됩니다. 이 콘덴고랑 롤오버 같은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박스권 뚫게 되면은 조금 더 가지고 가고, 지금도 별로 크게 투자는 안 하고 소량 투자하고 있습니다. 소량 투자하는 중에 박스권 뚫게 되면 한 번 정도 보고, 그 이후에도 잘 움직이지 않으면 어차피 소량이니까 그냥 매도하고, 이제 투자는 이제 거의 다 끝낼 예정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이제 선물까지도 이제 세금을 엄청 받아먹고 있기 때문에 해외 선물이 장투가 안 된다는 걸 정부에서 모르나 봅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끊어서 10%씩, 1년 단위로 해외 선물 10%만 매기는 거는요, 주식이 아니라 그 해외 주식 양도세 20% 넘게 먹이는 것보다 더한 겁니다. 근데 정부는 제가 볼 때 세금 걷는 데만 그냥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ETF도 나중에 양도세 내야죠. 그러니까는 롤오버 손실에 이제 원재 투자 그만해라,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끝낼 생각인데, 그다음에 이제 금속은 조금 콘덴고랑 덜하더라도 없진 않죠. 팔라디움처럼 또 많이 오른 건 오히려 백어데이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방 투자의 수익이 조금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금은 구리 상방과 ETF 기준입니다. 돈이 많으신 분은 뭐 플래티넘까지 포함하셔도 되는데 한계가 워낙 커가지고, 금은 구리 상방과 ETF 투자자들은 상방과 팔라디움 인버스 하방을 이렇게 양방향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현재는 팔라디 인버스 비중이 훨씬 높다. 저희는 금은 여기는 아직은 좀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차라리 백금 ETF가 있다면 백금 ETF는 좀 투자했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투자하고 있는 한데, 오히려 구리가 좀 눈에 띄긴 하는데요. 뭐죠? 인플레가 우려되시는 분은 투자를 하십시오. 그나마 콘덴고나 그러는 게 적기 때문에 투자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투자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조금 신호상 조금 상향이 완전히 좀 잡혔을 때 그때 투자하려고 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바이든 당선이 은을 잠깐 늘렸는데요. 좀 다른 거 더 투자할 게 있어서, 우리나라 주식도 좀 좋아지고 있어서 주식도 투자하느라고 잠깐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일부는 조금 투자하셔도 조금 해지 차원에서, 뭐 여기서 큰 이득을 바라는 게 아니라 혹시나 인플레가 오늘 해지 차원에서 자산의 한 5에서 10% 정도 일부만 또 올인하지 마세요. 예. 지금 사실 달러가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이게 원자재도 달러로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환손실이 좀 있게 되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금에 대한 수요는 생길 거라고 봐요. 계속적으로 이제 갖고 또 추가 부양을 하게 되면 생길 거라고 보지만은, 여기도 선물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크게 올리기 전에 한번 좀 징하게 개인들을 떨어내는 작업을 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작업 중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여기가 끝일지 한 번 더 내려친 후에 갈지 뭐 그런 걸 좀 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달러는 지금 차트적으로는 뭐 하락 구간에 진입해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근데 또 뭐 엊그제 뉴스 보니까 골드만하고 모건스탠리에서 또 뭐 달러 약세를 또 예측한다는 뉴스가 나오길래, 또 그런 뉴스 하면은 또 조금 약세 진행하다가 또 반대로 또 걔네들이 선물놀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달러도 조금 더 하락하다가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달러가 만약에 반등하게 되면은 원자재는 솔직히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는데, 글쎄, 그래도 달러도 잠깐 반등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달러 약세가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걸 바라보고 지금 우리나라 채권의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야. 아마 그게 달러 세력의 자금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뭐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다 맞겠습니까? 이제 투자는 다 이제 떠나고 있는 중이라서 이제 각자 하시면 되고, 이제 저희는 이제 우리 주식 쪽에 조금 더, 주식에 인버스를 같이 끼더라도 조금 주식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투자 비중을 조금 더 그쪽으로 잡을 예정이 있습니다. 인버스도 차라리 주식 쪽으로 조금 하방 신호 날 때 좀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요. 단 제 의견이 정답은 아닙니다. 뭐 당장 1, 2개월 후에 농산물이나 금이나 은이 크게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의견은 조금만 참고하셔서 각자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대로 될 리도 없고요. 그냥 저희는 낮은 가격대에 있는 거 잘 먹고 그냥 떠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